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1,000만 명 이상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위해 찾는 한옥마을. 아름답게 펼쳐진 이 한옥마을 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 상인들에 대항해 조성된 한옥촌이라는 것 알고 있었나요? 바람도 머물러가는 아름다운 바람개비 길이 펼쳐진 성당포구. 이 길 속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우리가 아름다운 여행을 위해 찾는 길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만날 길에 잊혀진 기억을 찾아 떠나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나볼 길은 일본인의 쌀수탈 역사가 담긴 장소로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무대가 된 곳입니다. 바로 김제 죽산리에 위치한 하시모토 농장 사무소입니다. 농민들의 땀과 눈물은 일본의 배를 채우는 가마니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전라북도 일대 대지주 하시모토 나카바의 농장 사무실로 지은 이곳은 당시 일본인의 토지와 쌀수탈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구 만경강 철교가 보이시나요? 일제강점기 당시 만경평야의 농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립되었지요. 만경강 철도를 지나 수탈한 쌀들을 보관하던 전북 완주군 삼내읍에 위치한 양곡창고에 도착하였습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등을 치르며 식민지 조선을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인력을 공출하는 데 동원하였습니다. 전쟁 수행 중에는 무엇보다 군수 식량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범부락을 선정하는 등 수탈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음은 군산 인피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군산 구 인피역은 1912년 군산선의 간이역으로 호남평화에서 수확한 쌀을 군산항으로 수송하고 일본으로 반충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20년대 말 발생한 경제공황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조선 농민들의 몰락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아동 노동 수탈이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농업은 물론 쌀 수탈에 필요한 가마니 생산에까지 보통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제강점기 호남에서 생산된 쌀이 군산에 집결된 지 다시 항구로 이송하는 과정을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산 해망굴에 도착하였습니다. (1차) 대전으로 일본 경제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전쟁 물자의 수요 증대에 따라 쌀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1926년에 건축된 해망굴은 1920년대 175만 섬에서 1930년대 542만 섬으로 쌀 수탈이 3배 이상 늘어나던 시기에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떠나볼 곳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쌀 수탈의 상징지로 남아있는 구조선은행 군산지점입니다. 개항 후 늘어난 일본인 상공업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최만식 소설 탕류에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침탈적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 된 구 군산 세관으로 떠나볼까요?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에 대해 세금을 거두던 세관이 있던 곳으로 현재는 그 당시 수입해온 수입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920년대에는 군산항에 드나드는 선박의 현황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도 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일제수탈의 긴 여정 끝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군산의 뜬다리 부두입니다. 군산 내항의 극심한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대형 선박을 접안시켜 최종적으로 바다를 통해 일본까지 쌀 반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행은 어떠셨나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녹이 슬고 달아지며 그 모습은 조금씩 변화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역사는 변치 않고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녀간 혹은 앞으로 다녀올 수많은 길들이 단순히 먹고 즐기는 관광을 위한 코스가 아니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길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온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길, 기억을 잊다.